클로저 빨리 들어와라. 클로저 안녕. 자기야 안녕. 하이 여준아 안녕. 오늘도 침대 라이브예요. 전생체험 콘텐츠 보고 왔어? 나는 아직 안 봤어. 그걸 봤으면 그 얘기하면 되겠다 오늘. 그치?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얘기해볼까 우리? 우는 거 봤어. 연기 잘하더라. 그 정도로 연기 잘하면은 배우했지. 오케이, 그럼 전생 얘기를 조금 해볼까? 웃기기도 하다고. 나도 민망해. 어깨밖에 안 보이는데 집중을 어떻게 하냐고. 어깨가 아주 안 보이게 하는데 무슨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 원래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개인 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헤매가 되어 있는 상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샤워를 못 하잖아. 이 샤워를 하면은 헤매가 지워지고, 그래서 그냥 바로 왔어. 부끄러운데 가릴 거야. 전생 체험에서 팔 안 내려가는 거 진짜냐고. 궁금한 게 많네. 그러면 내 전생 체험 얘기를 해줄게. 방송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네. 전생 체험 하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숲을 걷고 있다고. 그래서 막 뭐 나무들이 보이고 막 땅에 모래가 하나하나 느껴지고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가 선생님 저 체면에 안 걸렸어요 이랬거든. 그랬더니 그걸 언제 물어봤냐, 지금 말에만 집중하고 대답해라. 네 하고, 물소리가 들린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엔 내가 억지로 상상하다가 기분이 어떠냐 이러길래, 그 환경 자체가 되게 기분이 오묘하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묘하다까지는 완전 뚜렷했어. 그러다가 앞에 빛이 보이고 전생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툭 하는데 진짜 내가 상상하고 있는 느낌이랑 다른 거야. 근데 장면이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나 해주자면, 그 팔 안 내려가는 거는 진짜야. 시작하기 전에 나왔는진 모르겠는데 막 손 안 떼지고 못 일어나고 이런 것도 진짜였고, 근데 나는 손 안 떨어지고 못 일어나는 건 됐는데 이제 막 눈을 감고 안 떠집니다. 일어났는데 다시 못 앉습니다. 이런 것도 했는데 그런 건 안 됐고, 그냥 일어나지 못합니다. 손을 떼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뇌에서 이렇게 해 하고 몸이 명령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느낌. 그래서 어쨌든 전생 딱 들어갔는데 장면이 눈에 보인다기보다는 그 장면이 느껴져. 약간 눈에 이렇게 꿈꾸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는다기보다는 뭔가 느껴져. 이거구나 하고. 연기 같았다고? 연기 진짜 아니었어.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걸 걸 수 있어. 믿어줘. 연기 진짜 하나도 없었고, 그러고 전생에 들어갔는데 조선시대 저잣거리가 보였거든. 그러니까 느껴진 거지. 저잣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무의식 상태여서 저잣거리라는 단어가 아니라 시장이라고 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나를 한번 보래. 봤는데 머리는 막 헝클어져 있고 옷은 막 해져가지고 되게 힘없이 터덜터덜 저잣거리를 걷고 있는 거야. 근데 뭔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봐도 걔가 나야 느껴지는 게. 기분이 어떠냐? 힘들다, 외롭고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진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뭘 하고 있냐 했는데 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걷고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니? 근데 무슨 일을 하는진 모르겠고 막 지게로 뭐 나르는 일, 텃밭 하는 농사 같은 것도 하고 잡일도 하고 엄청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는데 딱 봤을 때 신분이 낮다라고 느껴졌어. 힘도 되게 좋고 몸도 잘 쓰는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약간 1인칭 3인칭 다양하게 느껴져. 난 보이진 않고 느껴졌어. 근데 내가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너무 지금 완전 딱 봐도 기분 좋잖아. 지금 완전 괜찮은데 그때 좀 심적으로 뭔가 조금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원인을 이거가 문제야 딱 못 집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다. 이게 사실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전생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무의식 속에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알 수 있는 어떤 심리치료의 일종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걸 알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그 전생이 보인 건데, 근데 뭐 가족이 있냐 해서 와이프가 있고 자녀가 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그 전생에 나한테 몰입하니까 나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사실 살기 싫은데 이 가족들을 책임져야 돼서 이 가족들 때문에 살기 싫은데 억지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눈물이 그냥 또르르 흐르는 정도였어.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 예고편처럼 그렇게 오열한지는 몰랐는데 좀 못생기게 울어서 아쉽고 어쨌든 그런 책임감, 그 공허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느껴졌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날 힘들게 했던 감정들인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고 그게 아마 전생으로 보여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여기 재밌는 거는 어쨌든 그 전생이란 게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 응어리들이 보이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선생님께서 자 와이프 얼굴을 봅니다 했는데 안 보여. 그냥 얼굴은 안 보이고 첫째 딸을 봅니다 했는데 첫째 딸은 진짜 생판 처음 보는 아이고, 아들을 봅니다 했는데 아들 얼굴이 제 동생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내 친동생 얼굴이. 근데 그게 너무 슬퍼서 거기서 또 울었어. 그러다가 이제 전생에 내가 죽는 장면으로 갔는데 그때 기분이 어때요 했는데 내가
편하네요. 이제야 좀 후련하고 끝이 난다는 게 너무 좋다 이랬더니 선생님이 그럼 현생의 여준이가 그 전생의 노씨를 만납니다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진짜 맞나? 진짜 맞나?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노씨가 여준이한테 살아온 인생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노씨가 나한테 그랬어. 너를 위해 살아라 그리고 행복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노씨가 떠나고 그리고 최면에서 깼는데, 내가 우는 거를 진짜 싫어하거든. 내가 장남이어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는 걸 진짜 싫어해. 그래서 눈물이 나도 몇 살 때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참는 게 습관이 됐고 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내 눈물을 다른 누군가 보는 게 진짜 그냥 빨가벗고 있는 걸 보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가 우는 걸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진짜 싫거든. 근데 내가 깨고 났는데 나 울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민망한 거야. 카메라 감독님들도 숨어있고 저기 건너편 방에 멤버들 모니터링 하고 있고 그 상황을 난 알잖아. 전생에서 깼으니까. 그래서 진짜 싫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 우는 거를 방송에 나가기 싫어서 내가 회사 영상 혹시 이거 덜어낼 수 있나요? 기계의 힘으로 했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 클로저한테 내가 전생 체험한 걸 거의 못 보여주는 꼴이 되니까,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클로저랑 나랑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좋은 이유들로 인해서 그게 지금 어떻게 업로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고편에 나왔지. 오열을 하는데 예고편 보는 거로는 진짜 이러고 울던데 좀. 근데 내가 그때 모니터링 할 때 민욱이 형도 울었는데 민욱이 형 되게 잘생기게 울었거든. 이렇게 하면서 또르르르 또르르르 이 정도 인상만 쓰고. 근데 나는 좀 많이 못생기게 운 것 같아서 타고난 얼굴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 전생 체험을 하고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고 이런 것 때문에 외로웠고 지금 책임감이라는 게 어쨌든 내가 팀에서 민욱이 형이라는 리더가 있지만 내가 팀에서 클로저가 안 보는 곳에서, 카메라가 안 보이는 곳에서 지고 있는 책임들이 있거든. 그 책임감이 좀 나한테 조금 무거웠구나. 그리고 어떤 점에서 외로웠고 어떤 점에서 힘들었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쌓이다가 감정이 해소가 안 되니까 내가 그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져 있었구나, 멘탈적으로. 이런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괜찮아졌어. 그래서 정말 실제로 그 전생체험 컨텐츠 촬영이었지만 그냥 클로즈 아이즈 장여준, 그냥 인간 장여준으로서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된, 좀 그게 유의미했던 촬영이었어. 나는 내가 전생에 장군일 줄 알았는데, 근데 장군보다도 멋있는 인생이지. 나는 좀 힘들었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 한몸 희생하다 생을 마감했으니까. 그리고 그 죽는 나이도 물어보셨거든. 죽는 나이가 43이었어.
43살에 생을 마감했어. 그리고 내가 본 시점은 23살 정도였고. 오빠가 전생의 왕자가 아니라니. 그니까 노비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노비인지는 잘 모르겠어. 정말 그냥 너무 가난한 서민인지 아니면 노비인지는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때도 모르겠다고 얘기했고 신분을 물어봤는데 그냥 낫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고 신분이 되게 낮았고 전생에서 잘생겼냐고? 근데 얼굴을 봤거든? 근데 진짜 까무잡잡하고 완전 말라서 여기 볼 완전 해골바가지 같아서. 근데 코는 좀 높더라고. 좀 수염 이렇게 잘하고 눈썹 이렇게 진하게 있고. 근데 쌍꺼풀이 있었어 그때는. 완전 진하게. 피지컬도 되게 좋았어. 완전 깡말랐어. 그래서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답게 생겼어. 근데 그 전생 체험을 하고 많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전생 체험하고 저는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해주고 싶다. 울었던 게 어쨌든 뭐 내가 울면은 우리 클로저는 걱정하고 슬퍼할 거니까 힘들고 외롭고 이런 책임감에 대한 무게감이 있어서 나온 전생이었고 그것 때문에 전생 체험을 하면서 울었지만 클로저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사실 송출이 어떻게 되는지 나도 아직 못 봤어. 오자마자 촬영할 거 촬영하고 정리할 거 하고 오자마자 또 라이브를 킨 거라 그 컨텐츠가 올라왔다는 거는 알았는데 보진 못해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했던 말들이 좀 어택이 있는 말들이어가지고 막 먹고 살기 힘들어요. 살기 싫은데 책임감 때문에 살아요. 다 그만하고 싶어요. 외로워요. 공허해요. 힘들어요. 막 책임감이 너무 이런 얘기만 하니까 클로저가 걱정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완전 괜찮고 그냥 나는 조금 걸리는 건 눈물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보였다는 거. 그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근데 클로저가 그거 보고 웃기기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봐도 웃길 것 같긴 해. 내가 이제 전생 체험한다고 눈 감고 이렇게 턱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면서 뺑 하는데 웃길 것 같긴 해. 나는 슬프긴 했어. 전생에 나도 나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거든. 그게 언제 찍은 거냐면 컴백하기 전이었어요. 이집 컴백하기 좀 전? 예. 걱정 안 하니까 놀리는 건 해도 되냐고? 걱정은 하지 마. 놀려. 나는 클로저가 걱정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게 업로드 됐다 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빨리 온 건데. 사실 저는 클로즈 유어 아이즈 하면서 멤버들한테 눈물 절대 안 보여야겠다가
팀이 결성되고 다음 날부터 생각하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음악방송 1위 하거나 어떤 상을 받거나 되게 울컥할 만한 행복한 상황에서 덤덤해 보였던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내가 연습을 조금만 한 것도 아니고 연습생을 오래 하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이별하고 실패하고 포기까지 했다가 다시 해서 5년 만에 데뷔를 했는데, 그런 순간들이 사실 나한테 가볍게 다가오진 않았지. 사실 뭐, 되게 상징적인 것들을 마주하고 꿈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사실 그렇게 웃음만 나오는지는 않았어요. 울컥하기도 하고. 약해 보일까봐 아는 게 아니라 약해 보일까봐 아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울음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한 것 같아요. 민망하고, 그리고 여기서 울면 더 큰 게 오면 어떡할 거야, 약간 이런 것도 있어 스스로. 그리고 팀이 되고서 내가 클리어를 하면서 눈물을 안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민욱이 형이 리더로 있지만 민욱이 형이 기댈 수 있는 멤버가 필요하고, 그리고 멤버들이 실제로 어린데 민욱이 형과 나를 많이 따르고 나한테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운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울보된다고? 나이 먹어서 우는 것도 좀 추하긴 한데, 근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한 노력 덕분에 민욱이 형이 나한테 기대는 부분들이 있고 동생들이 좀 더 편하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클로저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인 거지. 나도 어리지만 알았어, 나도 21살 애기 여준이지만, 그치만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팀에. 아무튼 아직 그 업로드된 영상을 안 본 사람에게는 좀 스포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었지만 잘 재밌게 봐요. 이걸 듣고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어, 재밌는 요소가. 렉 걸려? 렉 걸리면 안 되는데. 왜 렉 걸리냐? 저번에 그 도착했을 때, 호텔 도착했을 때 너무 얼굴이 하게 나오고 클로저가 청순하다고 하길래 오늘은 밤이기도 하고 조명을 조금 슉 낮춰서 왔습니다. 그래도 이 귀여움은 가려지지가 않네. 어떡하냐. 귀여움은 가려지지가 않는다. 이걸 어떡할까. 유준이의 귀여움이 가려지질 않는다. 클로저.
어쩔 수 없나 봐. (800일) 동안 여준 팬 하면서 느낀 건데 잘생기고 멋진 사람은 많아도 장여준만큼 잘생기고 멋진 사람은 리얼 없음. 크크.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어디 가지마. 여기 있어. 나랑 놀자. 아 자꾸 쇄골 얘기. 쇄골 안 돼요. 쇄골도 없어. 뭐 볼 게 있어야 보지. 내 몸이 뭐 쇄골도 없구만. 부끄러워. 이불 좀 치워보라고. 여기 민소매가 보고 싶다. 이 민소매 이거 뭐 몇천 원짜리. 아 이건 좀 그래도 가격. 이거는 스타일리스트 선생님 민소매라서 좋은 민소매긴 한데 이 거적대기 뭐가 좋다고. 사실 그 무대 의상 자켓을 입고 하고 싶은데 자켓이 땀에 다 젖어가지고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우리는 오면은 다 의상을 입으니까 옷을 안 챙겨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항 착도 선생님 오시고 그거 입고 와서 선생님이 준 다른 옷 입고 계속 이러니까 어차피 내가 안 입고 있고 방에서 혼자 자는데 그래서 옷을 안 챙겨왔어. 근데 내가 땀난 상태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입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내가 몸이 내가 존경하는 몬스타엑스 선배님들처럼 되면 그때는 뭐 클로저가 보고 싶다 하면 보여주지. 근데 지금은 안 돼. 편하게 하라고? 이 사람들이. 이불도 안 덮고 싶은데 에어컨을 틀어놓긴 했지만 겨울 이불이야. 잘못됐어. 근데 계속 부끄러우니까 덮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면 다시 덮고. 반사판 역할 해주는데? 어때? 이게 더 좋지. 반사판 역할. 아 똑소리가 이 호텔 방에서 종종 나요. 지난 사이지나 괜찮아? 안 돼. 아 이거 하면 눈부셔? 뭐라는 거야? 그거 안 해도 눈부신다고. 반사판 안 해도 빛난다고. 고마워. 빛나는 얼굴이 되어볼게. 이불 치운 게 더 잘생겨 보인다고? 진짜로? 진짜로? 잘생겨 보이면 나도 이게 더 좋긴 한데. 근데 뭐 그 박건욱 좀 보니까 걔는 맨날 잠옷 입고 하고 민소매 입고 하고 하더만. 맞긴 해. 이게 더 하얘 보인다고?
음. 아 그치, 건욱이는 몸이 더 좋긴 하지. 아 근데 걔가 근육이 막 이렇게 몬스타엑스 선배님들 좀 있지 않아? 뼈수저지. 타고난 뼈수저. 이제 몸 좋은 거는 이제 나랑 같이 프젝 같이 했던 찬용이 형. 근데 뭐 찬용이 형이나 건욱이나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 저번에 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었어 하다가 바로 라이브를 껐잖아. 스케줄 때문에. 그때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아무래도 타 아티스트이고 타 그룹이어서 조금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가끔씩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클로즈 유 아이즈 장여준이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나 이런 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많이 그것도 없고, 그래서 달라요. 그냥 인간 장여준으로서 끈끈한 관계를 맺은 사람과 클로즈 유 아이즈 장여준으로서 만난 사람은 제 마음가짐도 다르고 좀 다른 그게 있어요. 그래서 클로즈 유 아이즈 장여준이 되기 전에 소중했던 관계가 클로즈 유 아이즈가 더 되고 소중해졌어.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니까 내 일반인 친구들이랑 있었던 일 얘기하고 건욱이나 천영이 형 얘기하는 게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다. 이제는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관계이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클로저는 내 와이프고요. 클로저는 내 사랑하는 여자고요. 근데 요새 나 2집 할 때, 페인트 캔디 활동할 때 남자 팬분도 왔어. 남 팬분도 오시고 요순아 하는 팬도 있어. 또 남자들이 좋아해주는 게 또 기분이 좋거든요. 스컷으로서 인정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남자 클로저들 아주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요준아, 그래서 뽀뽀하자고? 여기다 뽀뽀해. 스쿼트 이러네. 아, 단어 선택 진짜 잘못해버렸다. 어떡하냐. 이걸로 또 놀림 받겠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리스펙, 존경심. 내가 연준 선배님을 존경하고 민욱이 형을 리더로서 존경하고 우리 멤버들을 한 명 한 명 우리 멤버들로서 존경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볼을 한 입 먹어보고 싶다고? 근데 왼쪽보다 오른쪽이 말랑하거든? 먹을 거면 오른쪽을 먹어. 떼줄게 내가. 이 어때? 맛있니? 딱딱 소리가 무섭다고? 근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몰라서 내가 저걸 못 멈추겠어. 미안해. 우리 클로저가 나 닮아서 뭐만 보이면 놀리네. 많이 좋아하나 보다 나를. 이젠 남자랑도 싸우는 클로. 근데 아까
아까 못 본 척 했는데 그 전생 얘기할 때도 전생의 와이프 누구야? 이러면서 귀여워. 전생의 와이프 몰라요. 그냥 가상의 인물인 거예요. 그게 클로저일 수도 있어. 그게 너일 수도 있다고. 클팅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거 나임 사실. 나? 너야. 그래 너라고. 그거 너야. 아 맞아. 진짜 그럴 수도 있어 클로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면 클로저이겠지 뭐. 야. 아무튼 컨텐츠 올라왔다고 하길래 얘기하러 왔고요. 지금 너무 숭해서 안 되겠네요. 캡처 타임? 오케이 그럼 캡처 타임을 하고 갈게. 어때? 혼자 자는 거 무서워. 같이 자. 오 갑자기 나가졌어. 얼굴이 못 찍었다고? 나쁘지 않아. 오케이 모찌 피스. 얼빡. 아궁빵. 아궁빵 그 팬분들이 이게 눌리는 게 좋은 거라는데. 아궁빵. 뽀뽀. 하트. 고양이 귀. 얍. 반사판. 컴온. 고양이 귀. 가상포옹. 보고 싶다고. 나도 보고 싶지. 누가 너 보내준다 해줬나? 난 너 못 보내. 안돼. 나 아직 밥도 안 먹었어. 밥 먹어야 돼. 윙크. 호랑이? 호랑이는 뭐야? 호랑이는 내가 공부해올게. 아직 몰라. 나나 안나. 윙크 윙크. 오케이 됐다. 여러분 이제 저는 씻고 밥 먹고 할게요. 좀 이따 또 여준이 DM 하는 분들은 DM도 갈게요. DM에서 DM 할게요. 이제 간다. 인사해줘야 가지. 인사해줘요. 안녕. 바이바이. 예준이 맘마 고고. 그렇지. 예준이도 맘마 먹어야 돼요. 뭐 먹는진 몰라. 기억이가 안 나. 안녕. 좀 이따 DM도 할게.